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논쟁이 되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일을 많이 제기할 것입니다. 한 2, 3주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느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우리 한국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분의 30%를 국가가 소유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런 제도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었고요. 보수 매체와 우파에서만 중도에서 우향 전략을 핀다 그러면서 또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느냐, 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고요. 또 보수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보고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이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초기의 생각의 방향의 발단이 되는 거죠. 이 제도는 무지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 전환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실망한 것이 후보 전에, 대선을 하기 전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다가 막상 대통령 선거를 치르니까 표를 의식해서 기본소득을 철회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가장 실망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비판하지만 그것은 옛날 패러다임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이렇게 승자 독식하는 디지털 기업이 성공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은 지금은 챗 GPT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로봇이 합쳐지면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우리의 일의 성격을 아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로도 지금 대량 해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7대 기업이라 그러죠. 7대 기업.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한 회사가 웬만한 나라보다 시장 가치가 크지만 애플을 빼놓고는요, 애플과 최근에 잘 나가는 엔비디아를 빼놓고는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량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화라는 이유로 그 비용 효율화의 핵심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챗 GPT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성격이 점점 더 바뀌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의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isruptive labor innovation입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2045년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늦어도 2045년까지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로봇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부터 우리가 공사장 일까지 모든 일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물론 AI나 로봇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도 로봇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생산성의 문제. 그러니까 생산성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산업화 시대 그 2000년 이전보다 산업화 시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이러면서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 지금의 세상이 생겼고 누구나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디지털 세상은 그것을 생산성을 몇십 배 더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것보다 생산성을 또 몇십 배, 몇백 배 올립니다. 이게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생산성의 문제. 어느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도 해봤습니다. 로봇의 생산 비용이 $10,000,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죠. 1,500만 원 정도 되는 로봇을 하루 22시간 일을 시키면요.
그러면 수명이 대개 5년, 우리가 자동차도 한 5년 가잖아요. 5년 일을 하면은 시급이 360원입니다. 시급이 360원. 지금 시급 10,000원 넘는 것 같고 우리가 논쟁하다가 작년에 10,000원을 넘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00원 넘습니다. 넘고 시급 전쟁을 하는데 이 로봇이 도입이 되면은 로봇은 단순히 지금도 로봇은 산업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앞으로 이야기하는 2045년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 로봇공학이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시급이 360원이라는 거죠.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논쟁은 사실은 지금부터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매년 2016년부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패러다임의 적극적인 변화는 안 하고 있고요. 사회는 또 오히려 이 정치 제도를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은퇴하면서 이 정치 제도, 사회 제도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술은 발달되면서 실제 우리 일자리는 변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죠.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는 195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기술자들,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공상과학을 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일은 로봇이 하고 우리 인간은 일할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사실은 오면서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됐을 경우 이게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 논쟁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게 유토피아로 갈 거냐 디스토피아로 갈 거냐. 로봇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급증해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과연 그렇게 될 건가? 이 부의 균형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부의 균등한 배분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디지털 7대 기업을 중심으로 이 디지털 경제에 있는 30%에 너무 많은 부가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70%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형편을 가고 있거든요. 이 빈부차가 벌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앞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청년 배수가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새 7만 명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실업자가 많죠. 청년 배수가 110만 명인데 그중에 비구직 청년, 그러니까 일자리 얻기 싫다 이거예요.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청년들이 50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구직 30대, 그러니까 30대가 됐는데도 일자리도 안 찾고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런 인구가 31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30대까지 점점 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이게 일자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거예요. 로봇이 들어오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더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3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배달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높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만족감이 떨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래버는 2018년에 낸 책에서 불시 잡스라고 합니다. 불시. 영어로 불시는 하찮은 거, 그냥 웃기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거죠. 자동화로 일해서. 알고리즘이 도입되고 로봇공학이 도입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하기 싫은 일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국밥집에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알아서 주문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밥까지 갖다 두는 로봇까지 도입됐어요. 그러면서 식당의 종업원들이 줄어들었죠. 이 식당의 종업원들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식당의 종업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식당을 운영해도요, 4대 보험을 안 해주면은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인들은 종업원 사람을 구하느니 이렇게 자동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하기 싫은 일, 부시 잠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쟁이 나올 때마다 이 기존 언론이, 보수 언론이 훨씬 셉니다. 세다 보니까 또 정부 관료들도 이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화 시대의 경제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일으키고 있어요.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안 하면은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도 처음에 기계화가 되면서 공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약자 노동자들, 여성, 어린이, 이런 노동자들을 막 부려먹고 저임금에 이러면서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가 컸죠.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그러면서 현대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아직도 대등하진 않지만 많이 좋아진 건데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우경화가 정말 나쁜 것이요. 트럼프가 미국에 재선을 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다양성 정책 폐기입니다. 다양성을 피는 정부기관, 다양성 정책을 펴는 대학, 다양성 정책을 펴는 기업, 이 모두의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선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기업, 디지털 기업까지 그리고 대학 모든 곳이 다양성 정책을 피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그것을 폐기하는 데가 많고요. 그러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렇다 보면은 어차피 경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로봇공학에 의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데 이렇게 사회 제도를 뒤로 거꾸로 돌리면은 이건 언젠가는 또 다시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충격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로봇공학도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2045년이면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로봇공학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이 사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인터뷰하면서 그냥 평소에 이렇게 어쩌다 생각한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켜서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기본소득이든 뭐 이렇게 디지털 기업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일단 대기업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 현대, SK, LG 이런 회사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고용을 못 늘려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과학자들을 대우해 주고요. 특히 영업직보다 이 연구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그리고 우리 서울대를 비롯해서 이 수재들이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그 중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고, 이 회사가 나왔을 때 승자 도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이런 제도들을 이게 보수든 진보든 자든 우든 가리지 않고 미래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국가가 30%를
소유하고 이 혜택을 전 국민한테 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적극 찬성합니다.